그럼 에어아시아가 LCC 항공사잖아요. 그쵸. 그럼 FSC 항공사와 LCC 항공사의 주요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우리는 말했다시피 로우코스트 캐리어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유료예요. 네. 그래서 자리 그 좌석의 값이 저렴한 거죠. 대신 그 날짜에 갈수록 저렴하진 않아요. 왜냐면 날짜가 촉박하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LCC를 선택하는 이유는 일단 다른 항공사에 비해 저렴한 거. 근데 그 저렴함에서도 내가 이것저것 뭐 짐을 추가를 하고 기내식을 추가를 하고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추가를 하고 다 추가를 해도 그게 그 대형 항공사보다 저렴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돼요. 밥 안 먹어? 먹지 마. 안 사면 돼. 짐 추가해? 추가할 수가 없어? 그럼 짐 추가하지 마. 그럼 너는 좌석값만 내면 돼.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10분의 1의 가격으로 살 수 있어. 이건 너의 특권이야. 라는 게 저희 항공의 장점이지만, 그래서 단점인 거는 모든 건 사야 한다. 그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우리 항공사는 추우면 담요도 돈 주고 빌려야 돼요. 아, 담요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하도 빌려줬고 당연히 네. 뭐 펜이던 뭐던 다 받아서 적어봤고 막 이러는데 우리 항공사는 아니거든요. 심지어 펜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펜을 달라고 아니면 담요를 달라고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사실 LCC보다는 아니면은 국내 LCC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외국 항공사들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 국내 LCC는 그래도 좀 챙겨주는 편이에요? 챙겨주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네. 이렇게 손님이 망이다라는 것도 있고, 아, 네. 전 되게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건 손님한테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서비스의 품질도 좋고 기대하는 수치도 높아서 그 정도 이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했지 절대 그 이하로 해주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 높은 이미지의 서비스 품질을 이미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똑같은 양만큼 그걸 외국 항공사에 바란다면 네.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그 비행하는 모든 시간이 다 아마 화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네. 그래서 저희도 도와주고 싶지만 이게 제가 도와주면은 제가 돈을 내야 되고 저는 네. 돈을 벌러 외국에 간 외국인 노동자인데 네. 그러면 제 돈이 없죠. 그럼 LCC 항공사에서 복지나 혜택 같은 거는 뭐가 있어요? 지금 에어아시아 기준으로? 저희 기준에서는 일단 ID90라고 항공권행 기본 항공권에서 10%의 가격만 내고 네. 그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짜리 티켓을 산다? 그럼 난 10만 원만 내면 돼요. 그거는 내 가족들 다 포함이에요. 내 가족들 포함 8명까지 내 이름 밑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1년에 한 번 바꿀 수 있고, 그 등록한 사람이 완전 가족이면은 그 저희가 또 거기 그 ID90라는 그 또 항목에 쿠폰을 받아서 또 포인트를 사용해서 좌석을 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한 가족일 경우에는 그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가격에 해줘요. 아, 네. 근데 이제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한 4-5명, 뭐 나의 친구다 아니면 동반자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내 쿠폰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쿠폰이 제한이 돼 있어서 네. 1년에 16포인트를 주거든요. 네. 그 16포인트에서 깎이면은 별로 안 남으니까 사실 많은 친구들을 도와줄 순 없어요. 그리고 이름이 또 진짜 1년에 한 번밖에 못 바꾸니까 진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보통 남자친구? 네, 친구들이 남자친구를 등록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1년 나가고 깨질 때가 있죠. 네. 그러면은 지우질 못해요. 근데 또 거기서 문제가 뭐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다른 네. 남자친구가 이걸 알게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구냐, 프렌드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 친구다 라고 얘기하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생기게 되고. 아, 그 리스트를 상대방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이름이 써있는데. 아. 왜냐면 내가 여권을 보고 여권 사진을 같이 등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다, 끝나요. 조심하세요.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전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네.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네. 나와요. 그럼 그걸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럼 내가 페이스북으로 추적을 할 수 있고 구글에 치면 이제 인스타 아이디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서로 3자 대면도 할 수 있겠죠. 급여 같은 부분은 어떤 식으로 측정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2년이 계약이 돼요. 근데 그 2년이 계약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일반 그런 계약직의 개념이지만 조금 다른 게 모든 복지 혜택은 2년이 지나나 2년이 전이나 똑같아요. 사용하는 건 똑같지만 2년이라는 컨트랙트는 만약에 이 친구가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내 돈을 투자를 해서 하이어를 해서 이 친구를 비자를 만들어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끔 해줬는데 그 기간 안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네. 우리는 그 친구한테 책임을 물어야겠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게 있을 수 있고 그 2년이 지난 후랑 전이랑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2년이 지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생활할 때 기본적인 거주비가 조금 나오고요. 기본급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서 총 올라가는 가격이 그래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도 꽤 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 오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비행하는 수당의 BI라고 보너스 인센티브가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 그 전보단 여유로워지는데 일단 처음에 2년이 계약직일 동안에는 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급도 제가 얼마인지 그리고 총 얼마인지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건 어느 회사든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를 잘못 얘기했다. 저는 아직 현 승무원으로서 네. 어떤 부분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기본급, 거주비, 비행 수당이 끝인 거예요? 아니면 더 다른 수당들이 더 있나요? 거의 그 정도인데 그 비행수당에 포함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그 나라 베이스에서 다른 나라를 갔을 때 그 나라에 가서 지내는 체류비 네. 그리고 저희가 비행기에서 일을 했을 때 그 음료나 뭐 음식을 팔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또 저희만의 그 약간의 용돈이 생겨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 수입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면세품도 기내에서 팔거든요. 그 네. 면세품에서 팔았을 때 생기는 그 수입도 서로가 이제 약간씩 나눠갔죠. 비행기에서 파는 그럼 그 면세가 팔리면 네.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그 크루원들끼리 나눠 갖는 시스템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전부 다 나눠갖는 게 아니고 저희 비행기는 이제 A330이라고 그 378명을 태우는 승객을 갖고 있는 그런 LCC예요. 그래서 저희 크루는 이제 8명으로 타게 되는데 그 8명 중에 각자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면세품을 담당하는 분이 부사무장이랑 P5라고 네. 5번의 자리를 맡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 2명만 수입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부사무장은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일반 친구인 그 크루는 P5 그 친구는 조금 더 낮게 근데 그게 얼만큼의 퍼센트인지는 제가 말을 할 순 없지만은 되게 적어요. 많이 팔수록 좋은데 많이 팔아봤자 거의 안 들어와요.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네요.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쏠쏠하죠. 많이 그래요? 팔면. 그럼 회사 근무 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 환경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이 회사를 선택했던 거였는데 되게 막역해요. 모든 누군가와도 사이가 뭐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일단 나이의 차이가 있어도 영어라는 공통된 언어를 쓰기 때문에 항상 반말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항상 같은 일을 해서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화하는 주제도 비슷해지고 서로 동질감도 더 생기게 되고 저희는 매번 모든 비행이 크루셋이라고 하죠. 동료가 항상 바뀌는데 네. 그렇게 바뀌어도 이질감이 별로 안 느껴져요. 왜냐면 같은 일을 항상 같이 하니까. 네. 그리고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잖아요. 네. 내 편이 항상 나한테 있다는 거. 근데 그 내 편이 수만 명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동질감 생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끼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개성을 굉장히 존중해준다는 거. 네. 우리 회사는 정말 무지개랑 비교해도 정말 누가 무지개인지 모를 만큼 머리 색깔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 피부색 다양하고, 네. 그리고 그 친구의 화장법이 막 진짜 뭐 경극 화장 같고 뭐 무당 같고 막 이래요. 근데 그래도 그게 그 친구한테 잘 어울려요? 그러면 오케이. 왜냐면 잘 어울리니까. 우리는 그 사람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그 똑같은 이미지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르고 그 개성을 다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회사인 거를 모두가 알고 알려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더 자기 스스로를 표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이쁠 때, 내가 가장 뭘 했을 때 매력이 있는지를 어필하라고 하는 회사여서 그 부분에 가장 마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럼 지금 손에 네일도 하셨는데 네일이나 뭐 액세서리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한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회사고 규율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따른 규율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우리 일단 회사 옷이 빨갛기 때문에 빨간 거에 어울리는 액세서리의 색깔은 실버가 있겠고 로즈 골드 네. 아니면 검은색 뭐 그 정도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루밍 북이라고 그 책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어떤 게 안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런 걸 항상 참고하고 할 수 있는데 웬만한 것들은 제가 원하는 것들은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다 저한테 어울리는 거를 제가 지금 이 회사에 들어와서 알았어요. 그게 되게 이 회사에 항상 고맙고 되게 좋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막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세게 보이고 되게 엄해 보이고 좀 무섭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부분이라는 걸 제 스스로 이 회사 들어와서 깨달았기 때문에 네. 이게 제가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이제 강한 아주 빨간 이런 이제 네. 네일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계도 실버 있고 팔찌도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는 반지도 한 손가락에 2개씩 낄 수 있어요. 아, 원래는 안 돼요? 아니 다른 회사들은 뭐 한 손가락 두 손 다 합쳐서 1개? 뭐 결혼 반지 하나? 뭐 이렇게 가능할 텐데 우리 회사는 실버면은 양쪽에, 그러니까 한 손에 2개씩 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총 4개를 낄 수 있죠. 심지어 만약에 결혼 반지가 금색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회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결혼도 했고 난 되게 신실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고 나는 내 아내, 내 남편을 굉장히 존중을 해서 이걸 계속 차고 싶은데 진짜 미안한데 내가 차면 안 될까? 하면은 그 친구도 오케이, 금색 원래 안 되지만 너는 해줄게. 네. 근데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레터를 갖고 다녀요. 그 레터는 우리가 이거를 들고 다닐 수 있게 허용을 해주겠다. 그 크루의 이름과 언제까지 유효한지, 네. 유효한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확인을 해서 새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효한 날짜의 물건들을 정확히 레터랑 같이 갖고 있으면은 그걸 보여주면 오케이. 한 달에 근무 시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나 돼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거는 성수기라 비수기로도 나눌 수 있는데 네. 성수기일 때는 100시간 아니면 100시간 이상도 해봤고요. 근데 그건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직장 분들한테는 100시간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만큼 적을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이제 거의 비행기에서 내내 하루 이상을 서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은 소모가 있어서 힘든 스케줄인데, 그렇게 바쁘지 않는 웬만한 기간에는 이제 한 7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최소로 60시간은 비행을 해요. 60시간이라면은 뭐 일주일 직장인들의 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아무래도 쉬는 날이 더 많게 되고, 그럼 쉬는 날이 있으면 자기 개발을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자기 개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못 봤는데 자기 개발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